네. if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기문이죠. 바로 스위치 케이스문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요, if문과 달리 값에 따라서 분기를 합니다.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true나 false, 참과 거짓이 아니라 값에 따라서 분기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근데 그 값이 정수 타입이라는 거, 즉 인티저 타입이라는 그것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법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그리고 괄호 사이에 값이 들어가야겠고요. 이 값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데, 자, 스위치문의 시작과 끝은 이처럼 중간 가로로 블럭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느냐? 자, 바로 이처럼 케이스 그리고 값이랑 비교할 상수 값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스위치에 분기를 하는 그 값이랑 케이스에 있는 이 값이랑 서로 비교해서 같은 값이다. 그러면 어떻게? 케이스 문 밑에 있는 이 명령문 블럭이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명령문이 하나인 것처럼 나오지만 여기는 명령문 블럭이 여러 개의 명령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요.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포인트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케이스 다음에 콜론으로 이제 구분한다는 것.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케이스, 상수값, 콜론 이 점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 해당되는 상수값이 같을 경우에는 이 케이스 문 밑에 있는 명령문들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명령문들이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게 들어오죠? 이게 브레이크, 중단하다, 중지하다는 뜻이죠. 브레이크 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문들이 처리된 다음에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어떻게? 스위치 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스위치의 이 값이랑 비교할 케이스는 하나만 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처럼 케이스 서로 다른 상수 값이 오고 콤마가 콜론이 오겠죠. 콜론이 오면 이 두 번째 값이랑 혹시 이 값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번째 케이스 문에 있는 블럭 명령문들이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어떻게?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문에 있는 이 값이랑 이 케이스에 정의된 이 상수값이랑 비교를 하는데, 만약 이 케이스들에 해당되는 값이 없다, 상수값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을 경우에는 이처럼 디폴트라는 문에 의해서 디폴트 콜론이 있죠? 디폴트 콜론에 의해서 앞에 있는 케이스에 있는 상수값들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처럼 디폴트에 있는 명령문들이 시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소스를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있는 체크 그레이드 스위치.c 소스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스위치 가로 열고 중간에 값에 해당되는 부분에 비교하는 대상에 변수가 왔네요. 어떤 변수죠? 인티저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왔고요. 자, 그래서 그레이드의 값이, 자, 어떤 값과 비교하죠? 이게 케이스와 콜론 사이에 있는 값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케이스에 있는 1, 2, 3, 4.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드라는 변수의 값이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면 케이스 1 밑에 있는 요 블럭이 실행이 되겠죠. 자, 만약에 그레이드 변수 값이 1이라고 해봅시다. 숫자 1이라고 해보면, 자, 케이스 1 비교해서 1이네? 같네? 그러면 여기 케이스 1 밑에 있는 1 밑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되면서 그레이드 언더바 캐릭터라는 변수의 값으로 대문자 A가 대입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스위치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레이드라는 변수 값이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그레이드 변수 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케이스 1하고 비교하죠. 근데 아니네? 그러면 패스. 다음 두 번째 케이스 2. 3이니까 2. 서로 다르네? 아니네? 그 다음 케이스는 3. 3 맞아. 3이야. 자, 그럼 케이스 3 밑에 있는 명령어 블락 그레이드 캐릭터는 C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레이드 값이 7이라고 해봅시다. 7. 자, 그레이드 값이 7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값이 7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값이 7이라고 한다면
모든 케이스를 다 뒤져봤지만 없다. 그럼 최후의 어디로 가죠? 네, 디폴트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디폴트는 자, 현재 스위치문에서 현재 스위치문의 케이스에서 정의된 모든 경우가 다 실패했을 경우 그때 가는 곳이 바로 디폴트라고 그랬죠. 디폴트로 들어가게 돼서 그레이드 언더바 캐릭터는 U라는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디폴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브레이크는 이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왜 생략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제출 23라인을 수행한 다음에 어차피 나갈 곳은 어디죠? 예, 스위치문 밖이기 때문에 디폴트 제일 밑에 스위치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는 브레이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생략하는 것을 이제 습관을 들이면 중간에 브레이크문을 빼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명시적으로 항상 브레이크를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레이드 변수의 값이 4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플로우 차트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그레이드 값을 가지고 스위치문에서 비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케이스 1로 먼저 비교를 하죠. 1이냐? 값이 다르죠? 아니네요. 두 번째 케이스문 가겠죠? 두 번째 케이스문 가서 값이 2냐? 아니네.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3이냐?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군요. 예, 그 다음으로 4랑 비교합니다. 값이 4냐? 4 맞네. 자, 그러면 케이스 4 밑에 있는 명령 블럭 부분이 수행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캐릭터 변수 값에 대문자 D를 대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스위치문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스위치 케이스문. 그런데 우리 브레이크문 꼭 생략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문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문을 생략을 하면, 자,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 명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문을 생략했을 때 다음 명령 이동하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케이스 1 컬런 다음에 명령어 블럭 및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이제 케이스 2가 되어 있네요. 케이스 2인데 케이스 2 콜론 다음에는 명령어 블럭이 있습니다. 저 그레이드 캐릭터 변수에 대문자 A를 집어넣고 브레이크죠. 케이스 3과 케이스 4는 기준과 동일하고, 그리고 1, 2, 3, 4 이외의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디폴트라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왜 이 부분이 없을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 왜 없냐면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를 서로 같은 로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그레이드라는 변수의 값이 1이라고 해봅시다. 1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케이스 1의 값과 그레이드 변수 값을 비교하는데 1이기 때문에 같죠? 그러니까 케이스 1 밑에 있는 명령어 블럭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어 블럭이 없네요? 아니죠? 사실은 케이스 1 바로 밑에 있는 명령어 블럭은 바로 그레이드 캐릭터는 A,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 여러분들 중에 케이스 2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근데 케이스 2는 이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일종의 라벨 역할만 합니다. 라벨. 즉 무슨 얘기냐면 명령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어떤 값에 비교되는 위치 혹은 주소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 라벨 부분, 즉 케이스 2 부분은 실제 실행될 때는 사실은 무시가 되고요. 즉 케이스 1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케이스 2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만 이 부분 라벨이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그레이드 언더바 캐릭터 이 변수의 값을 넣는 이 명령어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스위치문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레이드 값이 2면 어떻게 되죠? 2면 당연히 케이스 1은 아니고 케이스 2 여기서 그 다음 명령이 시행되고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밖에 빠져나가게 되겠죠. 즉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바로 다음 명령으로 이동한다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케이스 값이지만 똑같은 동일한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같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문을 생략하기로 한다는 것, 이 점은 특별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스위치문 가지고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로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는 점수는 0부터 100까지 인티저형 값입니다. 근데 점수에 따라서 성적을 출력하는데 단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봤더니 90에서 100까지가 A고 80에서 99까지 B.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는 F, 0에서 59까지 F 이렇게 돼 있네요. 예를 들자면 점수는 95 엔터를 쳤더니 성적은 A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앞서서 스위치문이 정수긴 한데, 정수 값을 비교하긴 한데, 값 자체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봤더니, 레인지, 영역이잖아요. 90에서 100까지. 그러면 어떻게? 케이스문을 90에서 100까지 모두,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너무 좀 노가다가 심하겠죠? 좀 더 인텔리한 방법이 없을까요?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독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잠깐, 이제, 우리 실제 그럼 소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연습 문제를 위해서 소스를 일단 작성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exam 02.c라는 소스를 만들었고, 자,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작성을 했는데요. 먼저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을 정수인 점수를 입력받을 밸류 변수를 선해줬고요. 그리고 그레이드를 캐릭터 값을 저장할 변수를 또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선해줬고요. printf 점수는 출력을 해주고 scanf를 통해서 scanf 언더바 s를 써도 되겠죠? value라는 변수에 정수 인티저형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성적은 %c 그레이드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변환 과정에서 분기문 스위치문을 써야 되는 것이겠고요. 네, 이제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스위치문은 레인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값 그 자체로만 비교할 수 있죠. 근데 그 값이 결국은 A부터 F까지 이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야겠죠. 핵심은 자, 어떻게 되죠? 90부터 100까지가 A였죠. 그리고 80부터 89까지가 B였나요? 60부터 69까지가 D였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 외에는 어떻게?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뭔가 A, B, C, D, E, F 이런 값으로 뭔가 변환이 되겠죠. 값의 변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그러니까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입력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이처럼 등급을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나누기 연산을 통해서 값의 변환을 수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alue 나누기 10을 하면 어떻게 되죠? value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리고 91이다 그러면 92이 되면 9가 되고요. 91이 되면 어떻게 되죠? 91이면 그래도 9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수 사이 연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10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되면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점점점 99다. 그럼 어떻게? 99 나누기 10 하면 이것도 9가 되겠습니다. 즉 밸류에서 10을 나누게 되면 뭔가 그 등급에 해당되는 값으로 변환이 가능했다 그랬죠. 만약에 80에서 89 사이 값을 비교해 볼까요? 80을 나누기 10을 하면 어떻게 되죠? 8이 되죠. 81은요. 이것도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이것도 8이 되겠습니다. 8.1 뭐 이렇게 안 되고요. 8이 되고요. 점점점 마지막에 89는 어떻게 되죠? 89 나누기 10 하면 이것도 8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렇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밸류를 뭔가 10으로 나누면 그것이 약간 등급별로 뭔가 값의 구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중간 처리를 위해서 산출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value 언더바 grade 언더바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호해 주고요. 이 grade 언더바 value 값을 변수에 value 나누기 10을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해당되는 등급에 해당되는 값으로 스위치문에 사용할 수 있는 인티저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grade 언더바 value를 이용해서 자, 케이스 자, A인 경우 어떤 경우죠? A인 경우에는 grade 언더바 value 값이 9 또는 10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케이스문인데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같은 구문을 시행하고 싶다. 브레이크문을 생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케이스 10과 케이스 9인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바로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즉, 이 경우에는 그레이드에 대해서 대문자 A를 대입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끝나면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8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레이드 값이 B가 되고요. 7인 경우에는 C 그리고
6인 경우에는 D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예, 나머지 경우는 F인데 그때는 이제 그 외의 경우 디폴트를 쓰면 된다고 했죠. 디폴트는 그레이드 F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빌드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점수는 해서 89 이렇게 하면 예, 성적은 B입니다. 이렇게 정상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스위치문에서 이처럼 레인지, 구간이 있는 값을 나누기를 통해서 특정 정수값으로 값을 변환시켜서 스위치문에 사용하는 기법은 좀 어려운 기법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가끔씩 많이 사용되는, 좀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향후 프로그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기문은 고투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투문은 현재 일반적으로 C++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가끔씩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투문 핵심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 특정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투, 라벨, 그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라벨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책에는 레이블 되어 있는데 좀 라벨이 좋기 때문에 라벨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다음에 뭐죠? 예, 콜론이 되겠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케이스문에서 쓰이는 것도 일종의 라벨이라고 그랬죠. 그때도 예, 콜론이 사용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라벨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케이스가 없죠. 고투문에서 쓰이는 라벨에는 그냥 라벨 이름만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자, if 그레이드가 80보다 작다면, 자, 이런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고투 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프린트가 바로 라벨이 되어 있고요. 이 라벨은 어디 있죠? 예, 바로 23라인에 있네요. 프린트 콜론. 그래서 바로 이 콜론과 같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 이 부분이 라벨이 되고요. 바로 이 부분으로 점프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플로를 생각해 보면 그레이드 값이 75다. 80보다 작다고 치면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고투문을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점프하게 된 다음에 바로 프린트문을 이처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투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고투문이 있으면 많이 쓰이면 좀 소스를 따라가는데 소스를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요. 가끔씩은 예, 꼭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로직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뭔가 무조건 특정 위치로 이동시켜야 되는 어떤 처리가 끝난 다음에 특정 위치로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메모리 해제라든지 오류 처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오류 처리라든지 혹은 메모리 해제와 같은 이런 부분을 특정 위치에서 반드시 꼭 해줘야만 할 때 이때 라벨을 고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고투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신 독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고투문은 쓰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씩 오류 처리라든지 메모리 해제와 같은 일부 로직을 처리할 때는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고투문을 쓸 때도 있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